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시사토론 갑론을박 진행을 맡은 임정훈입니다. 명절에 가족들 모이시면 정치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특히 야당의 오랜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야권 재편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할 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두 달 뒤 있을 총선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여야 정치 신인 또 예비 후보들과 함께 지역의 민심 살펴보고 또 총선 지형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의 텃밭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죠. 정승 새누리당 강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영입한 인물이죠.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새롭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공식 창당했죠. 국민의당 강주시당 서정성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성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진보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 정당이죠. 정의당 강주 서구 지역위원회 강은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은 어떤 인물 또 어떤 정치를 바라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서민을 위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을 위할 수 있는 사람 선택하고 싶어요. 그냥 나이 든 사람들한테 좀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복지를 좀 해주면 좋겠네. 복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미겨 살리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 말 좀 안 바꾸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변하지 말고 아주 그냥. 네,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작 들어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복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네 분들 의견도 동일하실 것 같은데요. 다들 여러 분들 만나고 계실 텐데 우리 정승 후보님 많이 만나고 계시죠? 예, 어쩌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한결같은 얘기들을 다 하시네요. 예. 이제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 또 일당 뭐 독점 구조 이런 거 보고 찍지 않겠다. 이제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인재, 네. 그걸 절실히 원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다 똑같은 생각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일당 독점 구조가 깨지고 이제 야당이 이렇게 분당이 됐는데 새로운 뭔가를 좀 기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를 보면 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식점 밥맛이 없다고 그래서 간판만 바꾼다고 밥맛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주인이나 주방장 또 종업원들이 바뀌어야 밥맛도 바뀌고 서비스도 달라질 텐데 바뀌는 인물은 없고 그러면 철저한 자기 반성과 정치 개혁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여튼 야당도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진짜 일자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국회의원이 꼭 2명은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나 보네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새로운 인물 없다는데 새로운 인물이 영입됐죠. 우리 김민영 사무처장님.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또 만나고 계신데 지역 민심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네. 민생 역시 좀 악화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한 정치권이 제대로 된 해법,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무능력에 대한 질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권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야권이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하고 있다. 그런 야당의 무기력증 이런 데 대한 질타도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광주 정치를 주도해 왔던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다소간의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광주 그리고 호남의 민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신당을 창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정석 후보님 돌아다니시면 여러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창당 과정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네.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아주 경제가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정말 좀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시면서 제발 이번에는 정치 세력과 사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광주는 한 정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었죠. 한 정당에 한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가 변한 게 없다고들 하십니다. 사실 지역의 경제 상황을 잘 알려주는 지역 내 총생산이 새누리당 일색인 대구와 광주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정당이 한 정당이 독점을 하다 보니 견제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정치인들이 정말 이 지역의 현안들이나 발전 또 민생을 걱정하는 이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말씀이 계속 화면을 보니까 귓가에 맴도는데요. 사실 그분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정치인들 보면 숨이 막혀 죽겠답니다. 정말 이번엔 좀 바꿔서 정말 우리 서민들을 좀 생각해주고 숨통도 좀 틔워주고 좀 변해서 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정말 말을 하자면 우리 강영명 의원이 정말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앞에 이야기한 세 분이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지금 현 집권 세력인 새누리당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면 어쩔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물도 별반 다르지 않고 정책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는 또 야권이 분열해서 무슨 희망이 있냐. 그래서 어쩌면 그 정치 새로운 인물 이야기나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교육비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아이 낳고 싶은데 교육비에 자신 없어서 나 애기 낳고 싶어도 못 낳겠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예. 또 어르신들은 노후 대책에 대한 문제들 정말 심각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물만 몇 명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런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어딘지를 봐주시고 또 그 선거 때만 약속을 하고 또 선거 지나고 나면 그 약속을 언제 했냐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또 그 정치 세력으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강명 의원님 이 지역민들 만나시다 보면 일당 독점 구조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실은 총선이 네. 전국 선거이다 보니까 네. 광주의 일당 뭐 독점 문제도 있지만 유독 광주 시민은 대한민국 전체 정치 지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당 독점 여러 문제보다는 새누리당의 의석이 많아지면 어쩔까,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정석 후보님 이 말 뭐라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 광주 지역 발전,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발전이 광주 발전이니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광주 지역에서 일당 독점 구조, 요거 때문에 피해가 심하다. 제가 이제 정부 내에서 35년 동안 하면서 정치권하고 많은 이렇게 교류나 정책 이렇게 논의도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야당 의원님들 정말로 치열함이 없어요. 치열함이.
우리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문제, 예산을 따오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경쟁해갖고 따와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좀 실망감이 많은 것 같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한 대로 새 인물이 뭐 없는 가운데 당이 쪼개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광주에 관한 한 호남에 관한 한은 여당 국회의원도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자라는 모습 새누리당 여당 일꾼도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간곡히 호소를 부탁 올립니다. 김영 처장님, 그 더불어민주당 기존의 이 계파 갈등이라든가 또 이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심에서 그런 부분들을 꽤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반년 가까이 그 혼돈과 분열 이런 양상들을 겪어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혼돈의 터널, 분열의 터널을 좀 끝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한다거나 정책을 혁신하고 있는 그리고 현장의 정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로 좀 진일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일당 독점, 그 독식 체제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야권이 재편되면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혁신 경쟁을 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양쪽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정책을 발굴하려고 하는 이런 좀 새로운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광주의 어떤 정치 혁신의 새바람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혁신에 대한 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꽤 큽니다. 지금 이 혁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지지율 변동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서정성 후보님 어떻습니까? 혁신의 방향, 이 민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혁신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관련하여 저희 당대표이신 안철수 의원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희망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잘 담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패거리 정치하지 말고 부정부패에 단호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아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혁신으로 거론되고 이야기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가 그만큼 불신에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역 민심, 특히 광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이 전국적인 현안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죠. 먹고 사는 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요. 요새 문제되는 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이 청년 실업 문제,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노동 관련 개혁 법안들인데요. 우리 강 의원님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우리 지역민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참 답답한 것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거든요. 가령 지금도 해고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또는 하늘 높은 데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소사업장에서 정년이 보장된 곳에서 이 작은 월급이지만 안정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는 일반 해고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독 대한민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서 90% 정도는 조합이 없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도 마음대로 변경해버리고 해고도 마음대로 해버리겠다고 하면 더 많은 비정규직이 생길 것이고 이 사회는 더 불평등해지고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실은 비정규직 법이 생긴 이후로 실은 비정규직이 더 많이 생겨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양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일 건지 보다는 그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서 더 써보겠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뭐 중요 업종들도 또
그 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다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시민들이 노동조합에 그동안에 관심 없던 사람들마저도 이거 큰일이다, 걱정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현안 전국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성훈 좀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제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린이집 네. 예산 문제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 한 20여 분과 간담회를 정책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이게 뭐 지방정부 예산이든 교육청 예산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우선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어린이들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한결같은 바람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단은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아직 한 푼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거죠.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우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이제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실정을 파악을 하고 목적 예비비라는 그렇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일단 그 예산 문제는 편성해 이제 놓고 정책 이야기는 해야죠. 그만하시고요. 저는 민심의 이야기가 민심의 어떤지, 얘기죠. 민심의 얘기가 민심은 그렇게 올라갔다 그 하여튼 말씀이시네요. 예,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네, 원장님들 어쨌든 의견이에요. 정승 예. 후보가 잘 모르고 계신데요. 아, 예, 그 네. 부분은 우리 서정성 후보님 잠깐 이야기 듣고 이야기 말씀드리죠. 네, 사실 이 보육과 교육을 네. 함께 네. 어린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그러면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나왔잖아요. 정치인들 말 좀 바꾸지 않았으면 그 좋겠다. 요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이죠. 네. 방금 우리 정승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교육청 예산이 있고 이거를 또 나열하다 보면은 예. 사실 누리과정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본인들 입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 네, 부분은 이제 심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면 정치의 네, 이야기를 네. 좀 지양하기로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성훈 네. 의원님. 예, 그런 건 그래서- 아니고 예. 예산이 아니, 편성돼 있으니까 잠시만요. 일단 그걸 예, 쓰고 정성원이 예, 잠시만요. 쓰고 예. 해야지 아니, 편성을 다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한다는 그 제가 말이 안 핵심적인 되잖아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국가가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확정한 이런 문제를 왜 지방 정부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김민영 사무총장 이야기 아, 예. 듣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이 누리과정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이었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감들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오히려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정부 그다음 교육청 간의 이 충돌 때문에 학부모들 마음은 지금 이게 정말 그 자기 돈을 다시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이 이제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던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은 좀 분명히 하고 그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빨리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역민들 요구도 꽤 클 것 같은데 우리 강윤 후보님 네. 짧게요. 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국 현황들 그러니까 네. 전국적인 이슈 사항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걸 좀 정리 좀 네. 해주시죠. 예. 네, 실은 누리과정 예산 돈 보냈는데 교육감 어디다 썼냐, 요 이야기를 새누리당이 하니까 실은 이제 정의당이 아래에다가 돈도 안 줬으면서 왜 거짓말 치냐, 네. 이렇게 풀항을 걸려서 지금 페이스북에 엄청 뭐 이렇게 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실은 지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교육감들이 3년 전부터 이 예산을 대통령 공약이니까 돈 부족하다 계속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그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올해 예산에 편입 안 했으니까 이후에 예비비 아니 이미 이 예산
교육감 아니 대통령의 공약으로 그 예상이 돼 있던 예산이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돈 부족해서 정말 힘들다라고 요구했던 사안인데 그 예산을 정부에서 세우지 않고 실은 네, 교육 재정이 네. 부족한 건 여기까지 뻔히 알잖아요. 들어가죠. 시간 관계상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까 한 말씀만 올릴게요. 관련해서 말씀하실 그러니까 거죠? 짧게 말씀 짧게 올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약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정쟁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공약은 충실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 관한 거를 이제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은 잘 모르시죠, 학부모님들은. 네. 근데 다른 시도는 다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 광주하고 몇 군데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 광주 부족분에 예산 대해서는 네. 이렇게 부족분에 네, 대해서는 편성했어요.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편성을 했는 거고 근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이건 법을 좀 이렇게 고치는 문제를 논의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런 것이 지역 민심이라는 거지. 무조건 그냥 그걸 갖다 또 정쟁으로 공약을 안 오늘 지킨다고 하는 건 이야기는 이 지역 문제가 민심에 있다는 대해서 얘기예요. 이야기하는 예, 거니까요. 민심에 대해서 예, 제가 교육대라는 말씀드리는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예, 예. 김민정 차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교육감 길들이기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산을 지금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부금으로 내려주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육대란 이야기로 많이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민심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에서 아까 말했던 이 새로운 인물 그리고 이 쇄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다들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정승 후보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들도 굉장히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김민영 차장님 이 지역민들 만나보시다 보면 이 새로운 인물 또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압도적이고 폭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 새로 들어온 정치 신인들을 함께 전국의 더불어 콘서트라고 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제 이제 광주에서 처음 시작했고 전주에서 예.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당원들이 이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약 10만 명의 온라인 당원이 새로 들어왔고 이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새바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됐고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좀 더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콘서트에 함께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좀 낡은 형태의 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분열, 혼돈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최근에 이제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경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번 총선도 역시 단순히 어떤 세력 싸움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책 말씀하셨는데 인적 쇄신도 계속 진행하는 인적 거죠?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만은 네. 국민의당으로 굉장히 많은 의원들께서 탈당을 옮겨가셨고 뭐 그런 자리에 굉장히 또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그 공천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들을 지금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네. 그런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이 끊임없이 지적을 해서 결국 나가서 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적 쇄신이나 물갈이 여론은 사실 지금 민심이 펄펄 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만 보아도 그게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네. 사실 지금의 정치의 불신, 이 정치적 현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많이 수혈되고 그러면서 이 정치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인 것이죠. 네. 이번에 누가 국민의 편에 서줄 것이냐, 어떤 세력이
국민의 삶을 바꿔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후보님 아까도 말씀하셨죠. 새로운 사람을 바꿔야 되고 그 중에서는 또 새누리당 후보가 한 2명 정도는 당선돼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호남 정치권을 네. 봤을 때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거죠. 예. 뭐 전국에서 뭐 새로운 당원이 몇천 명 입당하는 게 그게 지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0만 명입니다. 몇천 명이 제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야당이 하는 걸 봤어요. 특히 우리 호남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봤는데 예산을 이렇게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이제 국회가 네. 있죠. 마지막 국회에 있는데 어떤 해에는 그 예산안 심의에도 참여 안 하는 해도 있어요. 네. 물론 뭐 다른 이제 기존의 쟁점으로-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가져갈 예산들은 많아지는데 우리 쪽으로 가져올 예산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야당만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보고 진짜 가슴이 답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예산은 예산대로 투쟁해서 가져오고 법은 법대로 투쟁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호남에서는 그렇죠. 필요하다 그 왜냐하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길러줘야 되는데 기존의 정치인들도 저는 새로운 좋은 인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야당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 이거지. 여당역에서 한 사람이 되면은요. 정말로 훌륭한 야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당도 우리 호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호남, 광주를 특히 발전시키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게 신인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치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자극, 혁신의 기회가 갖춰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네. 드리는 거고 지역민들도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저만 보면은 그렇게들 다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렇군요. 예. 예. 정의당도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대한정당 이야기를 꾸준히 해온 당인데. 네. 그 매번 이 선거를 치르면서 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겠다. 네. 이게 실은 국민들의 입에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에 그리고 언론들이 다뤄줘야 될 이야기인데요. 항상 어느 정당에 누가 들어가느니 어느 정당이 어떻게 되느니 그래서 실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 실종돼 버리는 선거들이 항상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을 얼마만큼 해소하고 얼마나 평등한 그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 이슈에 중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을 내놓는 그런 정당이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그래서 이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곳이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을 가지고 좀 다른 정당들도 좀 그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쟁 싶습니다. 구도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네. 경쟁 구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물에 대해서는 계속 잠깐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신인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기존부터 쭉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더불어민주당 이 자체 내에서도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국민의당이 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새로운 구도가 또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들이 또 국민의당에 많이 입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적 쇄신 과정이라든가 새로운 우리 서정성 후보님 같은 분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만큼 저희 국민의당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국민의당 역시 정치 혁신의 과제가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광주에서 8분 중에 6분이 우리 국민의당 소속이십니다. 사실 그분들이 공천을 받고 공천 약속받고 옮겨온 것도 아니고 또 공천 경쟁, 혁신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 번 더 선언하시고 주장을 하실 건데요. 우리 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결단하시고 몸을 던져서라도 아마 희생하실 겁니다. 혁신 공천 경쟁을 통해 우리 지역민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주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어쨌든 정당들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정의당도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했는데 이후에 이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길도 터주고 또 밀어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민영 차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근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새로 함께 들어온 네. 20여 명의 세피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은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꼭 공천돼서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뭐 이것들을 앞세우다 보면 예.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에 필요한 어떤 지역이든 뭐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다만 이게 새로운 신인들이 등장하다 보면 이게 인지도 혹은 지역의 어떤 조직력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어떤 신인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심번호 제도와 같은 어떻게 보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치 신인들도 어쨌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강현미 후보님 정의당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이 현재 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라볼 때 어떤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정의당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인데 예. 그런 투표 방식이 굉장히 당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예비 내각제 구성을 하면서 다양한 그 신인들이 당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이제 우리 당 시스템 안에서 뭐 그 경쟁 구도를 할 텐데 그 문제는 저희 당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은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매번 새로운 인물을 이야기하고 실제 그런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정치를 하더라도 다시 4년 후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라고 하면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될 네. 거고 그리고 정치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를 시민들이 호소할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그 다른 정당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작년에 한참 논란이 됐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광주에서도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정책으로 선택되고 그래서 4년 후에는 그 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세력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좀 많이 논의가 됐었죠. 실질적인 이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서 결국에는 이 지역에 한정된 어떻게 보면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네. 그 이제 요즘에 상향식 공천 네. 제도, 뭐 전략 공천보다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뭐 안심번호 제도 등을 활용한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혁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신인들한테 이제 가점을 주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이제 비례대표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 석패율 제도 같은 것도 네, 한 가지 좋은 석패율 방법이 되겠죠. 그 그런 상향식 길을 제도는 예. 현역한테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그게 이제 있는데요. 그것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아까 이제 신인들한테 이제 네. 가점을 주는 문제로 해서 가점을 해서 공정성과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높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구도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패율 제도 같은 비례 네, 제도 거기에는 제도의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서영상 네, 의원님.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 새로운 인물이 이제 오셨을 때 네. 함께하는 구조, 지금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었고요. 예. 이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 아무리 많은 공천의 과정을 거쳐도 이게 신진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천의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론조사나 아까 말씀하신 안심번호제도 이게 사실 여론조사의 이제 착신 전환이나 이런 조직적 뭐 활동을 조금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 경선 방식도 중요하지만 경선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선의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국민에게 신뢰주는 방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감을 하는 주제에서 뭐 싸우지 않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혁신과제 총선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혁신은 이루어지고 또 각 당은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이 선대위와 비대위 체제로 전환도 했고요. 또 기존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던 문제가 이 계파 갈등이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분열과 혼돈의 시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어떤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인물이나 세력 중심의 계파가 아니라 정책을 놓고 정책과 노선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이런 정책 그룹들 간의 어떤 경쟁이 당내의 질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계파들 싸움으로 점철되었던 그런 정당에서 어떤 새로운 정당의 면모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말씀 참 많이 듣는데 민생 현장에 정치인이 없다라고 그런 지적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민생 현장에는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감을 주기 위한 좀 일관된 어떤 정치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단초들을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점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강주 전남에서 저번에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요. 강주에서도 뭐 한 명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새누리당도 이 공천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강주 지역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뭐 이제 아까들 다들 말씀하셨지만 먼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이렇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갈등이 조금씩은 다 있겠지만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진짜 우리가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거냐. 뭐 공천제도 다 좋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근본적인 변화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나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거 때만 되면 표 달라고 하죠. 신발이 닳도록 쫓아온대요. 네. 근데 당선만 되면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지난 다음에 공천 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는 거죠. 요런 정치 제도에 대한, 요런 정치 태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사이에. 네, 그러면 예. 이 총선에서 어쨌든 강주나 예. 이 전남에서는 예. 이 교두보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로 뭐 하여튼 야당도 제가 정치를 정말로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네. 새 당이 정말로 광주 호남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위한 삶의 향상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싸우냐. 제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봐도 그런 것은 안 보여요. 사람 빼가기 급급한 거죠. 네. 뭐 그래서 이렇게 공천 경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강주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문제, 우리 주민들 복지가 높아지는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이다. 여당이니까 야당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현재 집권 정당이기 네.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실천력이 가지고 있다, 이 좀 말씀이시죠? 호소를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이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전략에 대해서 우리 차정성 후보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당에서는 사실 이 지역에서의 일당 독점 구조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것이고
이 겉으로는 친한 척, 싸우는 척 하면서 안으로는 다 타협하는 이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이 거대 양당 구조가 깨어져야 한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의 과제를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네, 정의당은 어제 이 호남권 선대본부 발대식을 전북에서 가졌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기득권 정치, 낡은 정치, 짜집기 정치를 좀 끝내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항상 중심에 섰던 호남권에서 정의당이 민생과 함께하면서 좀 정치를 바꿔내겠다는 각오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광주 복합 쇼핑몰 문제, 그다음에 밥살용 쌀 수입 문제, 노동의 문제, 구체적으로 민생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정책도 내놓고 그렇게 좀 지역 안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대안 세력으로 좀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못다 하신 이야기를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영 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네. 무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는 총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 더불어성장론이라고 하는 경제정책들을 내놓았고요. 이런 정책을 놓고 누가 정말 경제를 구할 수 있는 강한 그러니까 정당인가, 정치 세력인가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이 이런 반서민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200석 넘는 지금 한간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어떤 거대 집권 여당으로 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안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서대성 후보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허구였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공정성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저희 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창당시켜주시는 거나 다름없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이익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강은미 후보님. 네. 광주 시민은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를 봤을 때는 새누리당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심판해야 하고, 또 광주로 봤을 때는 광주의 일당 독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힘이 약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충분히 해낼 힘이 있습니다. 손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지역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그 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성 후보님 말씀해 예. 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 전남, 호남에서는 새누리가 야당입니다. 이제 그런데 일 잘할 수 있는,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한 일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거든요. 이번에는 여당인 후보도 한 두 사람쯤은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여야가 힘을 합해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하는데 매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들은 다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일단은 향후 전망이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기존의 이 야당 독점 구조는 깨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게 또 궁금한데요. 예, 특히나 이 전국적으로는 이 양강 구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 발언하실 분 말씀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영 사무처장님 이 구도에 대해서 강주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주에서 기존의 이 일당 야당이 독점 구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명확한 전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 구도로 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모처럼 어쨌든 이 광주 정치에 있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양 정치 세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좀 약간의 좀 좋은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절실하게 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로 광주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그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하고 있는 정치 신인들 정말 그 변화의 몸부림으로 한번 시민들께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서정성 의원님. 네, 건강한 경쟁 구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이번에 일당 독점 깨져야 합니다. 네. 깨집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 깨겠습니다. 예.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경쟁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일당 독점 체제는 깨지겠죠. 아, 예. 시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으로만 또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당도 충분히 선전할 거라고 믿고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정의당의 선전도 네.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주에서 일당 독점이 깨지는 것은 네. 실은 정의당이 당선이 돼야 시민들이 보기에 아 그래 광주의 일당 독점이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일당 독점을 깰 뿐만 아니라 정말 광주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하면서 아까 보이게 예산 이야기하면서 정수 후보님 약간 곤란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실상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렇습니다. 또 복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 됐든지 서로 상생하고 또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후보 또 어떤 인물들 가장 믿음이 가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지만요. 결국 선택은 우리 유권자들한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 혁신과 또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일 정말 중요한데요. 다만 지역에서 얼마나 이 현안의 문제들 정말 이 시민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